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 고1 수준의 지문과 문제들을 어느 정도 난이도로 체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친구 중에 키가 190 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남자애들 중에 키가 150인 애도 있을 수 있어. 근데 키 150인 애가 갑자기 키가 180 될 수도 있는 거야, 한 3년 뒤에는. 그러니까 이게 고1 때는 사실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만큼 성장할 수가 사실 얼만큼 성장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공부를 받아들이는 자세나 차감 난이도가 되게 격차가 큰 것 같고요. 그건 중1, 2, 3 때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이런 거지. 내가 키가 195나 2m가 될 수 있을 거야.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지금 키가 내 평생 키라고 생각을 하면, 뭐 내가 예를 들면 농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아이 농구 선수를 접을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니 혹시 슬램덩크라는 만화 아니? 거기에 나오는데 키가 165일 때 농구를 하면 가드를 하게 되고요. 근데 키가 1년 만에 175가 된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뭐 슈팅 가드 같은 걸 하고 180이 되면은 포워드를 하고 막 190 넘어가면 센터를 보거든. 그러니까 걔가 센터인데 기술이 굉장히 좋은 센터예요. 왜 그러냐면 키가 성장하면서 자기 포지션을 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이 고1 지문들은 되게 기본기에 해당하는 지문들이에요. 그런데 걸음마도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기본 체력 갖추기가 쉽지가 않겠죠. 반대로 이미 다 성장한 친구들한테 기본기는 되게 지루한 문제라고. 근데 내가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어릴 때 되게 감명 깊게 보고 되게 많이 영향을 보면서 내 삶에 영향을 끼쳤던 게 뭐냐면, 거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강백호라는 애가 진짜 열심히 살아요. 진짜 열심히 살아. 그리고 거기 나오는 캐릭터 중에 농구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애들은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멋있는 캐릭터들이야. 단순히 농구를 잘한다를 뛰어넘어서, 잘생겼다 이런 걸 뛰어넘어서 애들이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들이야. 그래서 약간 그때 내가 배웠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걸 보면서 나도 덩크슛을 넣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했지만 될 수가 없겠죠, 일단. 근데 어쨌든 그건 배웠던 것 같아. 노력하는 자세. 그러니까 거기에 초반에 보면은 강백호가 막 기초만 시키니까 막 풋내기 슛이라고 하면서 되게 무시하고 막 그러는데, 그 단계별로 기본기가 탄탄해지면서 성장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러고 있겠어요. 이게 다 기본기고 여러분 삶에 지금 기본기를 만드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기가 부실해도 괜찮지만 나중에 정말 많이 고생을 하고 그 기본기를 다시 만들어야 되거나 기본기 없이 기술들을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클래스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여러분 삶의 클래스를 정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폼은 일시적이나 아닌가? 클래스가 일시적이나? 뭐가 일시적이었지? 폼이 아니 클래스였니? 아무튼 뭐 그런 말 있잖아. 폼은 일시적이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아 맞아, 그거였어. 폼은 일시적이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맞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폼은 여러분 한 번씩 감이 오면 좋아질 때도 있는데 클래스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클래스를 지금 좀 만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친구들 사이에서 다 똑같으니까 크게 그 차이가 안 보일 수 있는데, 당장 20살이 돼서 성인이 되고 보면은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모르겠다. 봅시다. 여기 볼게요. 훈민가. 이 지문들을 보면서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왜 선생님들이 이런 지문을 냈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여러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항상 세상은 이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으면 결국 멸망해서 없어져요. 예를 들면 이랬던 거야. 개인의 자유를 중시했던 세대가 있고요. 사회나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했던 세대가 있어요. 다시 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세대가 오고요. 다시 또 사회를 중시하는 세대가 와요. 이렇게 균형 맞춰 가는 거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니네는 전혀 그 세대를 못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보통 하루에 평균적으로 학교에 가면 매를 한 20대씩 쳐 맞았던 것 같다. 요즘은 체벌이 없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대공군가 여기는 뭐 코로나 징전까지 존나 팼대. 그러니? 요즘도 팬이 혹시 너희 학교에서? 존나 팼대 진짜. 근데 우리 때는 진짜 실제 빠따를 존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2 때 제일 심한 폭행을 당했었는데 뭐였냐면, 신발을 신고 그 학교 건물 안에 들어가면 안 돼. 근데 내가 학교 건물 안에 신발을 신고 그냥 들어가서 귀찮아가지고 기술쌤한테 걸렸는데, 기술쌤이 2교시인가 3교시에 애들하고 축구하고 딱 들어오면서 축구 스파이크를 신고 있었어요. 딱 걸렸죠. 일로 와. 그래갖고 과연 설레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뭐로 맞을까? 뭐로 맞았을 것 같다? 진짜 축구와 스파이크로 대가리 맞았어요. 존나 신기해. 진짜 선생님들이 거의 때리는 매가 종류가 존나 참신했어요. 막 축구와 스파이크로도 때리고 뭐 요런 걸로도 때리고 막 별의별 걸로 다 때려. 진짜 어마어마하게 참아졌던 것 같아. 그럼 그 시대는 뭐냐면요, 머리도 빡빡 밀어야 돼. 진짜 머리 진짜 다 빡빡 밀어야 돼. 그러니까 그 시대는 아예 개인의 자유라는 걸 학교에서 인정을 안 했지. 심지어 교칙에 뭐가 있냐면, 연애할 경우 태학 뭐 이런 거 있었어. 진짜 연애할 경우 뭐 정학 이런 거 있었어. 학교 못 다녀. 연애하면 학교 못 다녀. 오히려 좋냐? 아무튼 그래서 그 시대는 너무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 다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 돼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개판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법도 안 지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왜 법을 지켜야 되는지, 왜 공동체적 가치가 중요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여기 극단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는 시대 같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사회 시간에서 배우는 이 느낌이에요. 우리 인생은 결국 여기 어디선가 계속 살아가는 거거든. 밸런스를 잡으면서. 그래서 이지훈이 왜 태어났을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얘기인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대가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에요. 그게 나쁜 거냐?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그래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나 갈등들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이런 공동체가 주는 따스한 공동체적 가치를 좀 주려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잘 들어요. 여러분이 그 사회의 룰을 공부하고 배우는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보여요. 그래서 자꾸 선생님들께서도 이걸 가르치는 것 같거든. 자, 볼게요. 그 시대를 생각해야 돼. 그 시대를. 자, 팁을 드릴게요. 필기하세요. 우리가 고전 작품을 읽을 때는 첫 번째는 아주 전형성 있는 전형적 주제예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여기서 뭘 얘기하겠어? 효 얘기한다고, 효. 그래서 별거 없어요. 고전이 오히려 쉬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외계어 같은 거 쓰여 있어도 소리 나는 거 읽다 보면 금방 입에 붙고요. 대부분은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죠. 소리 나는 대로 속발음하고요. 한자어나 문맥을 추론해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좀 더 같이 한번 볼 거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시대를 생각하고 나라면 왜 이렇게 썼을까? 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대학 가서 성인이 돼서 살아나갈 때 누구와 소통을 하든 어떤 정보를 처리하든 이런 게 보일 거예요. 보일 거라고. 제가 20살 이후에 정말 세상에 많이 다치면서 배웠던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 말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 사람을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라. 이런 걸 배웠었거든. 그런 어떤 삶의 공식들, 수학의 미분법이 누군가에서 증명되기 전까지는 어렴풋하게 존재했겠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 삶의 공식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여러분이 이런 정보 처리들을 통해서 이런 국어 과목 공부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결국 뭐 읽어보면 다 필요 없고 그냥 효잖아. 끝이야. 진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수능을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은 선생님이 평소에 내신 필기 해주다시피 녹색으로 쓸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학교 선생님 스타일이나 성향에 따라서 깊이라든지 내용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학교별로나 개인별로 제가 추가로 봐드릴 건데 수능은 그냥 이거야. 결국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는 거죠. 효, 끝. 됐죠? 계속 볼게요. 내 아들 효경 읽더니 얼만큼 배웠는가? 내 아들 소학 모래면 마치도다. 아, 되게 봐봐. 자, 봐. 지금 배경이 언제냐면 조선시대예요. 그럼 그 시절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살겠어? 유교 경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교 경전 공부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효경도 아마 소학이 그거겠죠. 그리고 그 유교에서의 목표는 뭐냐면, 삶의 목표는 뭐냐면 개인 수양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어질 것 같은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서 인격 완성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어지는 것으로 야, 올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예전에 봤던 단체 중에 제일 좀 웃겼던 이름이 뭐 바르게 살기 운동인가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 내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가 나온 거잖아. 마소, 말과 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과 소는 짐승이잖아. 야, 짐승 새끼가 아니잖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봐봐.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을 하자. 아까 그 얘기예요. 인간은 이성이 있으니까 이성 가지고 우리 좀 제대로 살아보자. 옳게 살자. 왜? 우리 짐승이 아니잖아. 우리 본능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소 같은 짐승의 갓 고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인간들 양반들은 갓을 썼잖아. 그래서 마소에 짐승의 고깔 씌워가지고 밥 먹이면 그게 이 얘기야 지금. 마을 사람들아 우리 좋은 일, 옳은 일 하자. 우리 인간이니까 이성 가지고 있으니까 옳게 살자. 이 얘기를 한 거야. 너희가 사람으로 태어나 놓고 이성대로 살지 못하면 올바르지 못하게 살면 짐승 새끼냐 뭐가 다르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구수는 나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석을 보니까 이런 얘기 같아. 마을에서 어른들을 모시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 아, 그럼 이 얘기네. 약간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약간 비하하잖아요. 뭐 틀딱 이런 비하하는데 옛날에는 그럼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절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연장자 공경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저한테 선생님 뭐 공차 사주세요. 선생님 간식 사주세요. 선생님 용돈 주세요. 조선시대면 거꾸로 니네가 나한테 용돈 주셔야 되고 공차 사주셔야 된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팔목 주시거든 두 손으로 바쳐라. 그러니까 영감님이 몸이 이렇게 허약하고 잘 못 걷고 계시니까 이렇게 도와달라고 팔목을 이렇게 주면은 너희가 그 영감님을 두 손을 이렇게 모시라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어디 나갈 때가 계시면은 너희가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좀 짚게 이렇게 해드리고 너희가 이렇게 부축해라. 그래서 마을에서 어른들을 모시기 마련한 술자리 끝나면은 그렇게 매셔가고 해라. 결국에는 연장자를 공경해라, 어른을 공경해라,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마지막을 보면 알겠지만 오늘도 다 새 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자, 오늘도 이제 새로 왔고 오늘 날이 샜고 이제 호미 메고 일하러 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에 얘기했었지. 경제체제가 농경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구조가 토지 플러스 노동력이야. 그래서 이 농경을 시작하면서 사회적 변화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여기에 집중해서 보자면은 이 노동력이라는 게 인간 한둘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가지고 같이 살았어야 되는 거야. 일하러 가자. 우리 같이 공동체 협력해서 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시대정신의 사회적인 가치관에 매몰된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시대정신과 사회적 가치관을 이해할 필요는 있는 거고 수학 공식 공부하듯이 그러면은 삶이 되게 편해질 거고 재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뻔히 보이니까. 우리가 뭐 챌린저가 돼가지고 또는 뭐 금화가 돼가지고 브론즈 가서 놀면 너무나 재밌는 거랑 비슷하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런 글들을 통해서 느끼고 배울 수가 있는 거고 이 나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갑자기 중간에 보면은 뭔 소리지? 싶었던 부분이 나와. 갑자기 괜찮대. 아, 이거 약간 뭐가 괜찮지? 이러면서 목발 갑자기 튀어나와요. 볼게요. 초등학교 때 재민이 시절이죠. 동대문구 제기동.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지명을 얘기하면 사실성을 높이는 거야. 이 스토리에 대해서. 작은 한옥이었고 골목 안에는 고만고만한 한옥 6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고 그 시절만 해도 한 집에 애가 4-5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좀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도 어쨌든 뭐 마음 맞는 사람이 있고 상황이 되면 결혼을 할 거고 출산을 할 거고 양육을 할 거고 할 건데 요즘 시대는 왜 어렵냐면 아프리카 속담이었나?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생님 시절도 그랬는데 아파트 같은 데가 있으면 지금도 아파트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아파트가 중요하냐면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약간 성처럼 되어 있어요. 단지들이. 그러면 왜 양육을 하면 아파트로 가려고 하려면 여기에 놀이터가 있으면 집에서 다 관찰이 되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범죄가 덜한데 옛날에는 납치, 유괴 이런 거 되게 많았어 진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해. 사고 나는 게 챙기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거거든. 근데 이런 어떤 울타리의 역할을 그 시절에서는 한 마을에서 같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공동 양육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서로 더 부담이 덜 하셨을 거야. 근데 요즘은 다 세대별로 단절돼 있다 보니까 서로 양육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게 덜 하다 보니 아마 어머님들이 진짜 여러분 키우시기 힘드셨을 것 같아. 옛날에는 뭐냐면 애들끼리 예를 들면 이런 거야. 4-5명이잖아 애가. 그럼 알아서 꼬맹이 데리고 놀아줘. 형들이, 누나들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렇게 한 명 한 명 신경 쓰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 컸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거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배경 세팅이야. 배경. 이런 시절인 거야. 이런 시절. 공동 양육을 했던 시대. 공동체 양육을 했던 시대. 그런데 어머니는 특이하죠.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셨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되게 좀 감동스러웠던 측면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래도 되게 글을 잘 썼고 여러분 눈높이에 맞췄던 건 뭐냐면 이 부분이야. 여기 보면요. 이 이유가 이때 튀어나옵니다. 이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왜? 나는 다리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뛰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 취미 생활은 뭐겠어요? 집에서 게임만 해야지. 집에서 책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너가 다리가 불편해도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별로인 것 같다. 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너무 개인주의만 되는 거야. 개인주의. 7번 뭐 몇 번이 개인주의였니? 아무튼 얘는 개인주의만 되는 거야. 그런데 사회는 공동체의 삶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동체의 삶에 네가 편입을 안 들더라도 공동체의 삶을 관찰은 하라고 하신 것 같다. 그래서 뭐라고? 너 구경이라도 해. 왜? 다리가 불편하니까 애들처럼 막 오징어 게임하고 이럴 수는 없었다고. 그래서 딱히 놀이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스마트폰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노는 거야? 막 오징어 게임하고 막 별의별 거 하고 놀았던 거야 애들이. 근데 나는 공기놀이 외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대. 너희 공기놀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 공기놀이 앉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게 돼. 근데 고무줄놀이 팔짝팔짝 뛰어야 되는 거고 사방치기는 나도 뭔지 모르겠어. 근데 술래잡기 이런 거는 활동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주인공의 성격이 세팅이 되는 거야. 잘 들어. 어떤 사건이나 장면으로서 주인공의 성격이 세팅이 되는 거라고. 아마 얘는 뭔가 활동적인 걸 못하는구나. 이런 얘기.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얘를 따돌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때 친구들이? 야, 너가 심판 봐. 이렇게. 약간 이거 신발 셔틀 같기도 한데 그 시절에는 셔틀 개념이 없었어. 우리 때 빵 셔틀 이런 거 없었어요. 우리 때부터 있었나? 막 매점 가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오징어 구워 이런 거 시켰던 것 같거든. 아무튼 그뿐인가? 술래잡기 할 때는 한 곳에 앉아있어야 하는 내가 답답해할까봐 미리 이런 걸 알려주는 친구도 있었다는 거. 되게 따뜻하죠. 그러니까 내가 활동을 못하는 친구니까 참여를 안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은 중앙이랑 모퉁이 쪽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중앙에서 놀아야 될 친구들이 나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놀아줬다는 거잖아. 이유는 나오죠, 여기. 사실 나는 굳이 걔네들이 따로 놀아도 상관없는데 혹시나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얘네들이 나를 그렇게 챙겨줬구나. 그러니까 요즘의 시대 정신하고 너무 다른 거죠. 요즘의 시대 정신은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살았을 때가 참 좋았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에 2번 살았거든요. 1년씩. 그런데 거기는 아직도 되게 옛날이야.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봤던 모습인데 아버지께서 이제 1톤 트럭을 갖고 오신 거예요. 거기에 꼬맹이들이 7명이 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 자기 아들이 아니라 옆집 아들이야. 그러는 거야. 너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대. 그러니까. 나 앞으로 그러면 안 되라고 옆집 아저씨가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애들이 엇나가기 쉽지가 않죠. 물론 제주도에도 뭐 이래짐이 있어. 근데 현격히 드물어, 진짜. 막 부산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막 어마어마해. 근데 그 동네는 잘 그렇지를 않더라고. 왜? 그러다가 동네 어른들한테 뒤지고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너무나 답답하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엇나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따뜻하게 부족한 아이들이나 뭔가 모자란 아이들도 챙겨주고 같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의 따뜻함?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 왜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건 있어. 여러분의 시야는요,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맞는 삶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저는 서울은 좀 별로예요. 서울에서도 특히 이제 강남. 우리가 보통 서울이라고 하면은 이제 서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강남을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 왜 강남은 좀 개인적으로 별로냐면, 강남 토박이들이 거의 없어요. 강남 토박이들은 다 할머니들이셔. 할아버지들이셔. 그리고 압구정 쪽에 압구정 날라리들이 있어. 걔네들이 사는 세상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그러니까 강남의 토박이들은 없고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외부에서 젊은 나이에 승부를 보려고 오거나 뭐 돈 벌려고 오거나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면 정말 온갖 욕망들과 경쟁과 투쟁과 이런 게 다 섞여 있고요. 굉장히 각박해요. 그리고 대학도 좀 비슷해요. 요즘은 팀플 시키는데 너희도 팀플을 시키더라고. 근데 너희는 되게 팀플을 흥미롭게 하더라고. 근데 대학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발암 물질 1등이 팀플이야. 존나 발암 걸려, 진짜. 아무튼 왜 그러냐면 서로 너무나 각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 때는 여러분 친구들끼리는 되게 친하고 뭐든 해줄 수 있고 막 집에 가서 편하게 놀 수도 있고 그런데 서울 친구들은 오히려 첫 대면에서는 너무 친절하지만 조금만 선을 넘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은 어떤 그 라인 같은 게, 선 같은 게 있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되게 도시화된 동네일수록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같은 데 여행을 가봐도 뉴욕 사람들이 좀 그렇고 뉴욕시티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고 아니면 이제 서부는 되게 땅덩이가 넓거든. 그런 땅이 넓은 시골 사는 사람들은 또 되게 프렌들리하고 러블리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또 졸리지? 미안해. 그만 얘기할게. 자, 그래서 그런 자기 옛날 얘기들을 하면서 여기도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엿장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에 보면 간식도 많고 그러잖아. 옛날에 간식이 없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깻엿장수는 편의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편의점이 이렇게 왔는데 그냥 아저씨는 내가 불쌍해 보였나 봐. 왜? 목발 짚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되게 따뜻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왜냐면 좀 짠한 거죠. 아저씨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냥 먹으라고. 근데 나는 돈도 없고 갑자기 왜 이거 돈 드려야 되나요? 괜찮아, 먹어. 약간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약간 되게 좀 뭐 대단한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왜 괜찮은지가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가수 김현철 알아요, 여러분? 내가 이거 보고 빵 터졌는데 가수 김현철을 요즘 애들이 아나? 너희 창모하면 누구야? 래퍼잖아. 부모님들은 부창모야. 물론 이제 야구선수 부창모가 또 있어. 근데 부모님들이 부창모라고 희나리를 불렀던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김현철을 얘기하면 얘네들이 아나? 뭐 아무튼 그런가 봐. 그러면서 그냥 어쨌든 뭐 연예인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얘네들이 또 월드컵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월드컵 얘기를 여러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 졌을 때 기억납니까 혹시? 그러니까 애들이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표정 봐. 전혀 공감이 안 돼. 근데 어쨌든지 간에 뭐냐면 이 괜찮아라는 이 표현. 공동체의 따뜻함 이런 걸 표현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따뜻함, 세계의 따뜻함, 공동체의 따뜻함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됐죠? 자, 바로 다 골라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내신 스타일로 제가 막 디테일하게 적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문학은 이미 여러분이 다 겪었던 일들이고 이런 방식만 배우면 수능 형식의 문제에서 이런 모의고사 형식에서 묻는 거는 그냥 보이는 거거든. 자, 물론 제가 녹색으로 성답해 치는 거 잘 보세요. 이런 거는 다 개념어들이에요. 다 개념어들이야. 다 개념어들이야. 다 개념어들이야.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없이 정리해 드렸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방금 잡은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볼게요. 그러니까 극적 상황이라는 거는 자, 잘 들어. 그러니까 극이라는 건요. 연극이나
서사 장르의 특성이 있고 여기서 극적 효과, 극적 상황이라는 건 보통 반전을 의미해요. 반전. 근데 지금 가나에서 반전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정수성전에서 얘가 원래 여잔데 남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가 남자인 줄 알았는데 결국 여자로 밝혀지는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이 극적 효과를 준다 이런 개념이거든. 근데 뭐 그런 거 딱히 있는 건 아니고 2번 역설이라는 거는 모순된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딱히 보이지 않았고 영탄법은 감탄 표출이니까 있을 수 있는데 경외감이라는 거는 신성함 또는 뭐 위대한 것들을 볼 때 얘기인데 지금 괜찮아라는 작품은 특히나 뭐 그런 거창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치관을 드러내는 건 맞는데 충돌되는 가치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5번일 가능성이 맞고 여러분 내신 풀 때도 이렇게 풀라는 거예요. 오케이? 내신 풀 때도 좁히고 들어가라고. 그럼 유사한 구조의 업구가 있는지. 근데 봐. 여러분 삶의 태도를 드러내지 않는 문학 작품은 없어요. 그러니까 100% 맞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유사한 구조의 업구만 있는지 보면 될 것이고 이거는 문법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문법 구조를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팁을 하나 더 드릴게. 고전은 100% 있어요. 우리가 힙합할 때 라임을 맞추는 거랑 똑같아. 고전은 100% 유사한 어구가 반복되게 되어 있다고. 오케이? 그럼 현대시에서만, 이 괜찮아에서만 유사한 어구가 있는지 보면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볼게요.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 기억, 니은 볼게. 기억. 마을 사람들, 니은에서도 깻잎 장수. 근데 봐봐. 여기 마을 사람들은 지금 청자죠. 화자가 따로 있고 마을 사람들이라고 불렀으니까 얘는 청자죠. 반면에 여기 깻잎 장수는 길 가다가 나한테 불쌍히 엿을 준 사람이잖아. 자, 그럼 봐봐. 심리 변화요. 그러니까 심리 변화라는 건 생각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잘 들어. 이런 개념도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95% 이상의 경우에 심리 변화라는 내신 및 수능 키워드는 크게 변해야 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수용적이었다가도 적극적으로 변한다든지 관조적이었다가 적극적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심리 변화가 크게 있어야 돼. 그 정도가. 얘네가 뭐 그런 게 크게 나타나는 건 아니야.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억은 마을 사람들 청자고요. 니은은 엿장수예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 또는 청자기도 하고 엿장수가 나한테 뭘 준 거기도 하잖아. 2번, 경각심. 이 사람이 뭔가 위기를 느껴야 되고 위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경각심 아니고 당연히. 3번, 이질감이요? 아니지. 우리가 유교적 가치관에 따르면 이 사람들하고 뭘 하는 거니까. 화자를 예찬하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가 훈계하는 대상이겠죠. 마을 사람들아 내 말대로 알겠으니까. 정답은 5번이겠네요. 왜? 기억은 청자잖아. 그러니까 화자가 어떤 행동의 실천을 바라는 대상일 것이고 니은은 엿장수인데 나는 역장수를 만난 뒤로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꼈잖아요. 괜찮아라는 제목 처음 들은 게 엿장수잖아. 정답은 그래서 5번이겠네요. 되셨죠? 두 문제 더 풀면 된다. 좀만 갑시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8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 설득을 바람 목적으로 하는 설득형 시조의 관점에서는 설득 전략을 중심으로 작품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논리적 정답 전략에는 구체적 행동이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 제시하기, 비교 대상 유사성을 드는 유추하기, 원인 결과를 연연 인과관계가 있다. 여러분 이거 좀 주목해 주세요. 봐. 지금 보기에서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잘 봐. 논리라는 전개 방식, 유추라는 전개 방식, 인과라는 전개 방식, 권위에 의존하는 전개 방식, 흑백사고 같은 독서에서 쓰이는 글의 전개 방식을 연구했고 그걸 이렇게 문학작품에 적용하는 형태로 설계해서 출제한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선지부터 차근차근 볼게. 두 분의 은덕을 하늘에 빗댔어요. 그럼 봐봐. 빗댔다는 비슷한 걸 근거로 간 거잖아. 빗댔다는 비슷한 걸 근거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유추학인 거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라고. 됐습니까? 권위에 의존하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인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사 인용 또는 고전에서의 유명인들 인용하는 거야. 힘들죠? 빨리 끝낼게요. 자, 29번 볼게요. 지치고 힘들 때 읽는 수필이 있고 괜찮아 그렇대요. 왜? 내가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위로를 해주니까. 다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없지? 4번이 없군요. 삶에 좌절하고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서로 따뜻한 이런 말을 해주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주제 생각하면 된다고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 얘들아. 잘 들어. 우리가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연애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서툰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 간의 관계가 좋은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또는 지금 자신의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힘든 친구들도 있고 편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우리가 우리 감정에 대해서 우리 감정과 우리 생각을 잘 다루려면 이렇게 남의 것에서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만 알아. 여러분이 1살 때 있었던 일, 5살 때 있었던 일, 6살 때 행복했던 일, 10살 때 슬펐던 일 여러분만 아는 여러분의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인생들을 누군가가 대신 규정해 줄 수 없어. 그럼 여러분은 배울 기회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간접 경험이라고 하죠. 옛날 사람들이나 요즘 사람들이 적어놓은 이런 글들을 보면서 아, 사람이라는 건 이런 존재고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행복감이든 불안감이든 괴로움이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면서 그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들을 읽어내는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걸 바탕으로 내 마음, 내 감정, 내 삶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제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삶이 좀 더 편해지실 거라고. 자, 수업들 고생 많으셨고 뭐 썰도 풀고 싶고 재밌게 수업도 하고 싶은데 제가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신 끝나면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또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엮어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고